자, 갑니다. 21번. 네, 21번. 두 개의 다항함수 fx와 gx에 대하여,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g의 x의 값은 x의 세제곱에 f의 x 그리고 마이너스 7 이렇게 생겨 먹었고, 그 다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f의 x 마이너스 g의 x는 2라고 나타나 있네요. 자, 그랬을 때 y는 gx 위의 점 2, g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잖아. 그러면 그게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죠. y는 g'의 2, 그지? 접점의 x좌표가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x 마이너스 x좌표에 플러스 y좌표 이렇게 계산을 할 거라고. 그래서 이 g'2랑 g2가 얼마인지가 필요합니다. 됐죠? 가봅시다. 그게 목표입니다. 자, 구해나가 볼게. 일단 첫 번째, 이제 좀 지겨울만 한 것 같아. 분수함수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는 중. 그럼 분자도 빵으로 가야 돼. 그래서 f의 2가 g의 2와 같습니다. 됩니까? 그래서 요거를 일단 먼저 1차적으로 이용을 해보려고요. 여기 있잖아. 관계식에다가 x 자리에 2를 한번 넣어봐. 그러면 g의 2는요 8에다가 f의 2가 되고 마이너스 7이 된대. 그렇죠? 근데 방금 전에 알아낸 게 f2랑 g2가 같다며, 그지?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가 는 g2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g의 2의 값은 1입니다. 돼요? 여기다가 1 집어넣을 거라고. 여기까지는 되셔야 돼. 자, 그러고 나면 두 번째가 이제 이 g'2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있잖아요. 너를 극한의 모양을 조금 바꿉니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x-2분의 이게 미분 계수 모양을 좀 쫓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셔야 돼. 그래서 미분 계수 모양이 되려면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f2 이런 게 필요하잖아. 그렇죠? 마찬가지 gx-g2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근데 f2랑 g2가 똑같기 때문에 보세요. fx에 마이너스 gx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필요한 f2를 뺄 거야. 그래 놓고 필요한 걸 뺐으니까, 새로운 걸 뺐으니까 없던 거니까 더해줘야 되겠죠. 근데 더할 때는 g2로 더하려고. 괜찮니? 그래도 상관이 없죠. f2랑 g2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0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짝을 짓고 이렇게 짝을 짓겠다고.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요, x-2분의 f의 x에 마이너스 f2가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 니네 둘은 마이너스로 묶어. 그럼 마이너스에 x-2분의 g에 x에 마이너스 g2가 된다고. 됐냐고? 그러면 이제 모양 딱 갖춰졌잖아. 이게 뭐야? 이게 f'의 2야 마이너스 g'의 2야. 근데 그게 어딥니까? 여기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 됐지요? 그래서 요 관계를 이용을 하려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 주어져 있던 리놈을 미분을 해볼래. 됐지? 양변에 미분을 해주시면 그러면 g'의 x의 값이 곱의 미분 3의 x제곱 fx이고요. 그럼 플러스 x의 세제곱에 f'의 x가 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7은 미분하면 0. 깔끔한 것 같다. x자리에 또 2를 넣어야 되겠다. 그죠? 넣으면 g'의 2가 되고요. 는 12에다가 f의 2 더하기 8에다가 f'의 2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이렇다면서 f'2가 g'2 더하기 2죠.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다가 g'의 2에 플러스 2를 밀어 넣으려고.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그러면서 야, F2도 우리가 이미 갖고 있죠. F2는 G2랑 같은데 G2는 1이었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1 이렇게 넣으시면 다시 G'의 2는 12에다가요 플러스 8에 G'2 플러스 16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가 28이고 7이니까 넘어가면 G'의 2의 값은 마이너스 4라고 됐지요? 끝났죠? 여기가 요거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그치? 이게 접선이잖아.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에다가요 x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9. 간단합니다. a, b를 구하래죠. a가 a고 a가 b니까 따라서 a제곱에 더하기 b의 제곱은 뭔 거야? 16 더하기 81 이렇게 되는 거야. 97이야? 그렇습니다. 깔끔하네요. 괜찮죠? 막 특별한 거 없고 그냥 여기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 미분 계수 모양을 쫓아가게끔 식을 역시 조금 변형을 했죠. 나머지는 그냥 산수입니다. 다음 22번 보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 2차 함수가 하나 놓여져 있는데 걔가 y는 2x제곱이야. 네. 자, 그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뭐 그렇구나. 이렇게 둘이서 만납니다. L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P, 의 x 좌표를 알파, 다음 A가 Q의 x 좌표를 베타라고 하겠대. 네, 그때요. Q에서의 접선과 직선 LE가 수직으로 만나고 있대. 아, 그림을 좀 신경 써서 그렸어야 하네. 이렇게. Q에서의 접선이 있음에 걔네 둘이가 수직이라고.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점 Q에서 2분의 1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해볼게요. 일단은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지 않나 싶어. 이게 접선이잖아. 그러면은 이 직선 L을 우리가 법선이라고 부르죠. 그죠? 법선입니다. 그래서 그 법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려고요. 그러면은 y'2는 4의 x가 되는 거고, 그때 얘 좌표가 베타 컴마의 2베타 제곱 이렇게 되니까 그 접선이네. 일단 접선부터. 접선의 방정식은 y는 4베타에 x 빼기 베타에 더하기 2베타의 제곱이요. 그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구할 건 지금 직선 L이지. L은 얘랑 수직인 직선이니까. 그렇지?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베타분의 1 이렇게 될 것 같고요. X 빼기 X 좌표에 더하기 Y 좌표 이렇게 된다고. 된 거야? 그렇죠? 뭐 충분합니다. 다시 직선 L의 방정식은 자, Y는 마이너스 4베타 분의 1에다가 X에 전개시키면 플러스 2베타 제곱에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괜찮죠? 그죠?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른 게 아니라 니랑 만나는 이 포인트의 X좌표가 지금 알파 베타라고 주어져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 직선 L이랑요 Y는 2X제곱이랑 만나는 자리를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은 2X제곱은 마이너스 4베타분의 1에 X 플러스 2베타 제곱에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그쵸? 양변에 4베타도 곱해볼까? 그러면은 8에 베타에 x의 제곱이고요. 는 마이너스 x에 플러스 8에 베타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좋았어. 넘어오시면 말입니다.
8베타에 x의 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8베타에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는 0이야. 맞니 이게? 지금 내가 계산 똑바로 하고 있는 거 맞죠? 그죠? 계산에 틀림만 없으면 맞아요. 여기로 갑니다. 자, 이랬을 때 다시 한번 지금 내가 갈라던 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너 알파와 베타는 이 법선과 2차 함수가 만나는 자리에 x좌표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가 알파와 베타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까요? 그러면은 얘네 둘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그 값은 뭡니까 이거? 너분의 너 마이너스 8베타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 둘의 곱 알파와 베타의 곱은 8베타분의 네 뭐죠? 마이너스 8베타 세제곱에 마이너스 베타. 근데 요건 약분이 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8분의 마이너스 8 베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습니다. 정리 좀 합시다. 그러면은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8 베타분의 1이고요. 그 다음요. 아 근데 이게 좀 거시기 한데. 아 일단 이렇게 둡시다. 자 미안요. 자 왜 다른 게 아니었냐 그거였냐면 어쨌든 야 이 방정식을 풀면은 이 베타가 근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보면 여기다가 x 자리에 베타를 넣잖아요. 그럼 얘가 는빵이 되거든. 그렇지? 그러면 얘가 반드시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정리하려고. 그러면은 x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개수 비교를 합시다. 그러면 8 베타의 x 그 다음 마이너스 베타랑 곱해서 이렇게 생긴 게 나와야 돼. 플러스에 8 베타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 건가? 는 제로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해결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건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그 알파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가 는빵 되는 자리가 알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는빵 되는 거 찾으면 다시 8베타 x에 플러스 8베타의 제곱에 플러스 1은 0이라고. 됐다고? 그게 알파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의 8베타 분의 8베타 제곱에 플러스 1인 것 같아. 되남? 뭐 약분 좀 할래요? 마이너스에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은 8베타 약분하니까 베타 그 다음 마이너스 8베타 분의 1인가? 이렇게 된 것 같아. 지금 문제에서 애초에 구하라고 했던 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죠.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여기 둘이 집어넣어 주시면 얘를 플러스로 바꿀 거니까 베타에 플러스 베타에 플러스 8베타 분의 1이잖아. 아 뭔가 이제 말이 되지. 2베타에 플러스 8베타 분의 1이요. 됐냐? 근데 이렇게 생긴 자식의 최소값을 물었겠지. 그렇지. 최소값을 구하래. 뭐 할 거야? 산술기야. 그렇지. 그러면 넌 그거 나왔습니다. 둘이 곱하면 4분의 1이니까요. 1보다. 되겠죠? 그럼 이거 세제곱 해봐야 그 최소값은 1일 거고요. 곱하기 2분의 1을 했으니까 결론 2분의 1.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계산을 2번 하는 바람에 땡땡이 돌아갔던 건데 이 계산이나 똑같습니다. 예, 결론은 똑같을 거고요. 그냥 관계식 때려 박아서 산술기하를 썼네요. fx가 x의 세제곱에 플러스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bx야. 약간 요런 함수 보면 여러분 이런 건 그냥 여담 f의 빵이잖아.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무의식 중에 이 3참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면 원점을 지나겠구나 정도는 느끼면서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 뭐 쓰일지 안 쓰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느끼면서 지나가자고. 오케이. 일단 그런 상태에서
y는 fx 위의 점 t, ft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고 싶대. 그러면 t, ft라는 자리에서의 접선이잖아. 요 멘트인데 이 멘트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많이 보게 될 멘트인데요. 그냥 얘는 접선을 만드는 겁니다. 되겠죠? 근데 그 접선이라는 걸 이 A, B 이거 다 넣어갖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들자고. 이렇게 y는 A가 접점이니까 F'에 T가 접선의 기울기겠지? 그렇지?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러면서 X-X 좌표 더하기 Y 좌표 이게 T, FT에서의 접선입니다. 됐죠? 그러면서 이걸 정리를 할까? 그냥 Y는 F'의 T에다가 X에 마이너스 T에 F'T에 플러스 FT 이렇게 된다고. 됐죠? 일단 여기까지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약간 머릿속에 고정관념처럼 박아 놓으세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자, 그가 Y축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한대. 그러면 이 P의 좌표는 0,에 너의 Y절편 마이너스 T F'의 T 플러스 FT 이렇게 찍히겠는디 그때 원점에서 이 P까지의 거리를 GT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GT 그 녀석은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잖아. 그렇잖아. 그럼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이너스 T에 F'T 플러스 FT 자체가 너의 거리가 될 거라고. 효과에 용납이 돼? 그렇지. 맞아. 그 얘기야. 그러니까 좌표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여기 원점이고 여기가 4면 그지? 얘네 둘 사이의 거리는 4잖아. 된 거야. 이 얘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가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렇지? 절대값 겁내 중요함. 됐죠? 절대값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됩니까? GT를 구했습니다. 자, 그때 일단 첫 번째 F의 1은 2라네요. 뭐 조건을 만족시켜 볼게. F의 1은요 1 더하기 A 더하기 B인데 그게 2래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값은 1. 일단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 GT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해. 그래. 중요한 얘기군. 요거부터 해볼까? 일단 요 식을 만들라고. 됐어? 그래서 F'의 X는요 3의 X의 제곱에 플러스 2의 AX의 플러스 B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저 식은 마이너스 T에다가 F'T야 3의 T의 제곱에 플러스 2의 AT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에 FT요. T의 세제곱에 플러스 AT의 제곱에 플러스 BT가 됩니다. 됩니까? 그러니까 GT를 내가 적은 거죠. 는 절대값에 니네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되냐고. 그쵸? 자, 그래서 다시 GT는 절대값에 이거 좀 정리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3t의 세제곱에 여기랑 하면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at제곱 너랑 하면 마이너스 at제곱. 그 다음 bt는 사라지는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야? 괜찮겠죠? 이런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거 뒷단한 내용이긴 한데 살짝만 그냥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미리 알고 가게. 그게 좀 더 편할 것 같으니까. 어떤 관점이냐면 이런 거다. 우리 그래프상에서 뾰족한 자리는 미분이 불가했잖아. 그렇잖아. 뾰족한 자리는 미분이 불가해. 자, 그런데 말이지 y는 fx가 어떤 아이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요. y는 fx가 있어요. 그때
그 식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얘를 밑에 있는 걸 이제 접어 올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서 얘가 y는 절대값의 fx의 그래프가 될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버리는 순간 이 절대값 fx에 대해서는 여기 너랑에 대해서 미분이 불가한 자리가 발생해.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미분이 불가한 게 없어지려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가 어때요? 얘가 접어 올리더라도 뾰족한 게 안 생기려면 애초에 이렇게 통과하는 교점이 없으면 돼.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런 느낌으로 fx가 이렇게 이 위에 있어 버리면 그렇죠? 접어 올리더라도 어때? 뾰족한 게 생기지가 않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결론 교점이 없으면 된 거야.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 없으면, 또 다른 말로 는빵이라는 방정식에 실근이 없으면, 그치? 는빵 되는 게 애초에 없다면 일단 접어 올렸을 때 너가 미분 불가한 건 없을 거야.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요. 근데 그거를 접어 올리더라도 얘가 뾰족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런 맥락으로 네가 는빵이 생기더라도 접하면 돼. 되겠죠? 앞으로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될 건데 이렇게 되는 거야. 네가 는빵이 생기더라도 이렇게 스무스한 접하는 형태라면, 그렇지? 얘를 접어 올렸더라도, 이거는 뭐 접어 올려봐야 이 모습 그대로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얘는 접어 올리더라도 어때? 여기가 원래 이렇게 스무스한데 이것만 방향만 이렇게 틀었거든. 그렇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값 fx의 모습이요. 그렇죠? 여기서 스무스하게 통과하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게. y는 식 전체 절대값을 씌워진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고 싶대.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fx가 애초에 는빵 되는 게 없으면 돼. 됐죠?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는빵 되는 게 없다면 접어 올리더라도, 아예 속된 말로 이 밑에 있더라도 접어 올려봐야 여전히 부드러울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는빵 되는 게 없던지, 아니면 두 번째가 f의 알파는 제로라는 는빵 되는 게 있을 거면 얘가 접하는 모습이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접할 때의 근의 상태가 무슨 근이랬니? 그렇지. 그래서 이게 는빵이 있을 거면 걔가 중근이 되게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입니다. 이거 기억합시다. 네, 여러분들 수능 문제에서도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식 전체 절대값을 씌워놓은 성분이 미분이 가능하게끔 되려면 는빵이 없던가 는빵이 있더라도 중근이던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대화가 돼. 잘 봐. 얘는 절대값에 마이너스는 치워버릴게. t제곱에다가 2t에 플러스 a가 되잖아.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안에 있는 이 식은요, 는빵 되는 게 있니 없니? 있죠. 지금 있잖아. 그잖아. 얘를 는빵 해버리면 t는 0 또는 어때? t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돼. 이거 용납이 됨? 그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이 지금 문제에서 얘가 미분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다고. 그치? 그러면은 이 는빵 되는 애들은 있는데 미분이 가능하려면 중근이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일단 중근인 것 같아. t제곱이니까. 근데 너는 중근이 아니잖아. 그잖아. 그럼 방법이 뭐니? 그렇지. 얘를 0이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0이 3중근이 되면서 이 모습이면서 접어 올려도 미분이 가능해진다는 거지. 그죠? 요겁니다. 그래서 a가 0이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0 때려 넣으면, 그러니까 a가 0이고 b는 1인 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좋았어. F3을 구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가 많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고난도 문항은 아닌데 나중에 쓰게 될 많은 얘기들이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거. 넘어갑시다.
(24번이요) 좌표평면에요. 이렇게 어떤 3차 함수의 그래프의 일부가 있어요. A2래 0이야. y는 fx인데 그의 식이 a의 x에 x-2의 제곱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0, 2에서 정의되어 있고 y는 x 와 교점 중 여기를 A라고 한다. 그때 삼각형 OAP, P가 여기 어딘가를 움직일 때 삼각형 OAP의 넓이를 얘기하는 중 그때 얘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P의 X좌표가 2분의 1이래. 차차차 파 차차차차차 네, 볼게요. 그냥 이런 겁니다.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고정이 되어 있잖아. 그렇지? OA의 길이는 그냥 딱 굳어진 길이죠. 지금 문제에서 y는 x고 얘도 뭐 a는 없지만 어쨌든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정점이라고, 정점. P만 막 돌아다니는 중.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여기 너의 높이가 최대가 돼야 될 것 같아. 그럼 이 P가 소위 말해 어때? 이 직선 y는 x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된다는 거 아닐까? 그렇지? 그럼 그 제일 멀리 있는 직선은 뭐니? 얘랑 기울기가 같은 접선이요. 되시오? 얘 제일 멀리 가잖소. 그러면서 여기 이 자리에 P가 찍히면, 그렇지? 그러면 요 삼각형 OAP의 넓이가 최대가 되겠다는 거. 오케이? 괜찮죠? 그죠? 곡선 위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값은 역시 기울기가 같은 접선을 상상하는 겁니다. 됩니까? 이거 우리 얘기했잖아. 뭐냐? 곡선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의 요거의 최소값은 맨날 얘랑 기울기가 같은 접선이라며, 그지? 최대든 최소든 기울기가 같은 접선을 상상하시면 된다고. 된 거냐? 이렇게 주어진 거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그 점 P의 x 좌표가 얼마래? 2분의 1이래. 된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너와 같아 이런 얘기잖아. 즉 F에다가 프라임에서 2분의 1을 집어넣었더니 그게 1이었으면 좋겠다고. 끝난 것 같아요. 이게 A만 이제 찾으시면 되겠죠. 미분하시면 F 프라임의 X는 그냥 고배 미분하려고 A의 X-2의 제곱이고 플러스 2의 A의 X-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 프라임의 2분의 1은요 2분의 3의 제곱 4분의 9의 A 그다음 더하기 2분의 1 하면 A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의 A 되는 것 같아. 네, 그래서요 4분의 3의 A입니다. 그게 1이라고. 따라서 A의 값은 3분의 4이다.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역시 활용하는 건 도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갖고 이 증가와 감소라는 게 어떤 느낌일까 이런 걸 해석해 보겠다는 거야. 자, 일단 첫 번째가 우리가 함수가 증가한다는 건 그냥 소위 말해 이렇게 생긴 거죠. fx 그렇지? 이런 게 증가
라고 얘기를 하고요. 올라가는 중 됩니까? 마찬가지 이렇게 내려오는 걸 y는 fx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얘를 우리가 감소라고 인지를 한대. 내려가는 중. 그치? 특별함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거를 얘기해주는 이제 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좀 우리가 기억을 할게요. 이미 두 개의 포인트를 x1과 x2라는 지점을 잡았어. 그러면 증가하는 함수에 대해서는 fx1 즉 x1에서의 함수값과 fx2 x2에서의 함수값을 비교를 했을 때 증가하는 중이니까 계속 얘가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함수값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는 거야. 그래서 증가함수는 x1이 x2보다 작을 때 f의 x1이 f의 x2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도 증가했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증가함수면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하고 반대로 이 부등식이 성립한데 그럼 그 함수는 증가하는 중인 거야. 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감소의 파트에서는 x1이 x2보다 작아. 그러니까 x값을 오른쪽으로 읽는 방식은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x의 값이 증가했을 때 너의 y의 값을 비교를 해보니까 그것은 감소했죠. fx1이 더 큽니다. 그쵸? f의 x2보다요.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x의 값은 증가했는데 y의 값은 감소한 거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감소라고 얘기를 하겠다고. 되냐고? 일단 여기까지가 증가와 감소를 얘기해주는 그냥 대표적인 내용이요. 자, 그랬을 때 이 증가하는 함수들의 특징이 뭔지 보니까 얘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올라가는 성향의 함수의 그래프를 찾아봤더니 얘네들의 접선의 기울기가 말이죠. 요렇게 꺼보고 요렇게 꺼보고 요렇게 꺼보고 요렇게 꺼보고 이렇게 꺼보니까 희한한 게 이거랑 이제 또 과학 시간에 우리가 배운 멘트랑 조금 섞여 있는 게 이거 혹시 배웠을까? 쥐불놀이? 이렇게 쥐불놀이를 겁내 돌리고 있다가 실을 팍 끊었어. 그럼 얘는 항상 어디로 향하든 그 접선 방향으로. 그렇죠? 즉 곡선이 갖고 있는 접선은 이 곡선이 흐르고 있는 흐름과 같아요. 그래서 운동의 방향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네가 증가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건,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건 접선의 방정식도 전부 다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니까 너의 접선들의 기울기가 전부 다 양수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더라고.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서 이제 얘를 정리를 해보니까 네 함수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f'의 x는 항상 0보다 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됐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죠. 마찬가지 감소함수라면 너의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다 라고 종합을 하겠대.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미세한 부분이 발생하는 게 이런 거다. 예를 들어서 3차 함수인데요. y는 x 세제곱이라는 함수를 그려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y는 x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래. 그렇지?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함수는 어떤 함수니? 증가하는 중이잖아. 그렇지? 계속 올라가고 0에서도 올라가던 중이잖아요. 근데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니까 어때? 0이더라고. 근데 요런 장면도 우리는 그냥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종합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대요. 어떤 함수 fx가 있을 때 그가 f'x가 0보다 커. 그러면 그 함수는 증가야. 그 다음 반대로 f'의 x가 0보다 작아. 그럼 그 함수는 감소야 라고 부르겠다 함인데 이 명제의 역으로서 그 함수가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라고 하면 f'x가요 0보다 크긴 큰데 같은 순간도 한 번 정도는 허용을 하겠대.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떤 함수가요 가다가 이렇게 되는 건, 그래서 이런 모습인 건
증가라고 할 수는 없어. 됐죠? 근데 지금 x세제곱 때 허락을 했던 건 딱 한순간만 는빵이었다가 다시 양수로 돌아섰잖아. 그렇잖아. 그 정도만 허용을 하겠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너 함수가 증가야 라고 하면 f'은 0보다 크다라는 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한번 찰나의 순간에 0인 건 허락을 하겠다고. 됐죠? 그래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요. 역시 감소면 f'의 x는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요렇게. 됐죠? 여기에 등호가 안 들어가는 거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등식의 논리인데, 야, 봐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라는 건 그 안에 계속 0보다 큰 것도 있고, 걔 안에 0보다 크다가 순간 0이었다가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계속 영원토록 0인 것도 있지 않니? 그지? 명제의 논리가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고 해서 증가다라는 명제는 틀렸다고요. 되겠죠? 자,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 프라임이 양수면 증가, 프라임이 음수면 감소. 반대로 증가면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감소면 프라임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진짜 그냥 결론, 문제 풀 때는 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됐죠? 왜냐면 문제에서 야, 이 함수가 증가라고 했다는 건 이미 증가라고 가정이 되어진 상태니까 이 부등식을 풀 수밖에 없다는 거야. 됐죠? 그렇게 갑시다. 증가와 감소입니다. 다음 넘어가서 이거랑 이제 엮여 있는 내용. 함수의 극대와 극소라는 얘기를 해. 극대와 극소. 극대와 극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는 뭐랄까, 일부분을 잡았을 때 부분적인 최대값과 최소값이야. 되겠죠? 부분적인 최대 최소입니다. 딱 뭔가 적당한 범위의 일부분을 잡았을 때 그 안에서 제일 큰 최대값을 극대값. 됐죠? 적당한 부분을 딱 잡았을 때 제일 작은 최소값을 극소값.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그래프로 예를 들어볼까? 이거부터 하자. 야, 최대 최소라는 녀석의 정의는, 최대값의 정의만 내가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지.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그 fx의 함수값 모든 아이들이 f의 a보다 작거나 같아. 그쵸? 그죠? fa라는 함수값보다 fx의 모든 함수값들이 작거나 같아. 그러면 이때 이 fa라는 녀석을 그 함수의 최대값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렇습니까? 그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그냥 이런 얘기야. 일부분을 잡았을 때 그 근처에 있는 애들 중에서 제일 큰 함수값이 있다면 무조건 네가 극대값인 거라고. 되겠냐고. 자, 그래프 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생긴 fx가 있다고 할게. 세상 천하에 희한하게 생긴 함수죠. 똑같이 그려주세요. 이런 fx가 있습니다. 여기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표시해 보겠다는 거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 여기는 불연속인 자리, 그렇지? 불연속인 자리라고. 미분 불가한 자리죠. 그렇죠? 이런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건, 먼저 극대값과 극소값의 정의 자체는요, 미분이나 연속성 따위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내용과 미분이라는 내용을 섞은 거지, 얘가 미분으로 인해서 탄생한 내용이 아니라고. 되냐고.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부분적인 최대값, 최소값을 극대, 극소라고 했을 뿐 얘랑 미분이랑은 별개의 얘기라고.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얘 있잖아, 얘. 그지?
일부분을 딱 쳐다봤더니 여기가 제일 작잖아. 그죠? 이런 걸 극소값이라고 한다고. 된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가 극소값입니다. 맞니요? 얘도 극소값이죠. 그 다음 요런 거 잘 봐야 돼. 봐봐. 얘 있잖니? 얘. 주변 애들과 비교했을 때 여기가 제일 작은 함수값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극소인 거예요. 납득이 되죠? 이런 것도 극소값입니다. 불연속이어도 극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극소값. 된 거야. 그 다음 얘는 어때? 극소값이 될 수가 없음. 왜냐면 주변 애들보다 제일 낮은 위치에 있긴 한데 이 자리 자체의 함수값이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극소값이 될 수가 없겠다고. 그러니까 극소값은 일부분을 잡았을 때 그 자리에서의 제일 작은 값인데 그 최소값이라는 건 함수값으로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최소값을 얘기를 하려면 그 자리가 메워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최소값,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2차 함수 처음 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빵꾸 뚫어놨네? 이 최소값이 있니 없니? 없잖아. 그지? 왜냐면 여기에 존재하는 함수 값 자체가 없으니까. 됐죠?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여기 이 자리는 극소값이 될 수가 없다고요. 함수값이 없으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 표시되어 있는 모든 아이들이 극소값. 된 거야. 오케이. 자, 다음 두 번째. 여기 극대값. 됐죠? 극대값입니다. 일부분을 싹 썰어 봤을 때 여기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얘도 극대값이요. 되지요? 분명히 미분은 불가한 자리입니다. 그죠? 뾰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분을 잡았을 때 여기가 함수값이 제일 크잖니. 그지? 그러니까 최대값, 극대값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마찬가지 여기 극대 될 수 있어. 맞니? 그지, 그지? 그러면서 여기 이 자리는 극대값이 될 수가 없음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얘도 극대가 될 수 있다. 그잖냐? 물론 이 함수가 여기에서부터만 정의가 된 거야. 근데 어쨌든 함수값 존재하고 주변 애들과 비교했을 때 네가 최대값이잖니. 그지? 그런 애들을 극대라고 하겠다고. 된 거냐고. 마찬가지. 그럼 여기도 극대가 되겠네. 오케이? 일단 극대 극소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일부분을 딱 잘랐을 때 그 자리에서 정의되어 있는 제일 작은 함수값을 극소값, 그 다음 제일 큰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하겠다고. 되냐고? 오케이. 됐어.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 y는 fx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다.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됐죠?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극대극소를 찾아보면 이 미분 가능이라는 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아주 부드럽게, 그렇지? 이렇게 종합했었죠. 부드럽게 한 붓 그리기로 그릴 수 있는 그래프. 그쵸? 연속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요. 그런 그래프를 쳐다봤더니 극대를 가지는 녀석과 극소를 가지는 녀석이 이렇게 y는 fx에 대하여 이 자리랑 이 자리로 티가 나더라고. 된 거냐? 그잖냐?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극소를 가지는 자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극대를 가지는 자리이고요. 됩니까? 자, 그랬을 때 이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극소를 가지는 자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니까 역시 계속 우리의 도구는 F'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쳐다보겠다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쳐다보니까 요래. 넌 내려오다가 순간적으로 땅 하고 멈칫했다가 그지 0이 되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중이잖아. 된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그 위치가 극소값이 되겠대. 된 거야. 그래서 너 자리에서는 f'x의 뭐가요?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자의 부호가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 된 거니? 왜냐면 아까 f'이가 감소 중일 땐 음수랬잖아. 그죠? 그럼 감소하다 증가하는 자리가 극소잖아요. 그래서 f'x의 부호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이 자리가 극소값이 되더라고. 마찬가지 극대값도 살펴보니까
네가 요렇게 순간 0 찍었다가 요렇게 내려오는 중이거든. 그지? 그래서 너 극대값은 뭡니까 이거? f'x의 부호가요. 그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중이더라고. 됐죠?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f'x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그 자리가 극소값. 되겠죠? f'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그 자리가 극대값인 거야. 되겠죠?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네 둘이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극값이라고 하는데, 됐죠? 극대 극소값을 합쳐서 극값이라고 하는데, 자, 얘 함수 fx가요. x는 알파에서 극값을 가진대. 그래서 그러면 극소가 되었든 극대가 되었든 f'x의 부호가 변하는 자리잖아. 그치? 그럼 부호가 바뀐다는 건 반드시 그 자리에서 뭐가 된다는 소리니? 0이 되고 있다는 소리죠. 오케이. 그래서 네가 x는 알파에서 극대 극소를 가진다면 그 자리에서의 f'의 알파는 반드시 0입니다. 됩니까? 자, 근데 주의하십시오. f' 알파가 0이라고 해서 네가 극값을 가지는 건 아님.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 당연한 얘기야. 그렇잖아. f'x가 달 떠나서 극대 극소를 가진 애 만에는 이 f'x의 부호가 바뀌냐 마냐가 필요한 거지, 이게 는빵인 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 요런 사례 되니? 그잖니? 그지?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의 프라임은 0이지 않니? 얘 미분해서 0 집어넣으면 0이잖아. 0이었으나 여전히 f'이 양수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극대극소가 될 수가 없다고. 되겠냐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시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극대극소 값은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는 자리야. 됐죠? 끝! 됐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극대값, 극소값은 이렇게 얘기할까?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얘도 연속이잖아요. 이때도 미분은 불가하지만 바로 왼쪽에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생겼거든. 바로 오른쪽에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생겼잖아. 어쨌든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지 않았니? 그지? 그러니까 f'x,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f'x의 부호가 바뀌면 그곳이 극대값, 극소값인 거야. 된 거야?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 얘가 극대 극소를 가지는 자리라면, 그렇다면 거기서 부호가 바뀌었다는 소리니까 미분해서 는빵이 되는 자리라고요. 되겠습니까? 이렇게가 됩니다. 마지막 강조. 극대 극소 값은 f'x의 부호가 바뀌는 자리라고. 되냐고. 다음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래. 그냥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는지를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보시면 마이너스 x 세제곱에 플러스 6x 제곱에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4잖아. 증가와 감소는 도함수의 부호야. 그죠? 부호. 그래서 도함수를 일단 구하시고요. f'의 x는 마이너스의 3의 x의 제곱에 플러스 12의 x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러면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어느 정도 대충 알지 않니? 그지? 그래갖고 보니까 f'x는 이렇게 생겼어. 그래? 그잖아. 지금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잖아. 그래서 이자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는빵 되는 자리를 내가 필요로 한대. 그래서 얘를 는빵 되게끔 해보니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3은 0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인 거고 여기가 3인 거죠. 됩니까? 그러면서 f'x 얘의 부호를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잖니.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왼쪽은 너의 함수값들이 음수라고. 그렇지? 마찬가지 1과 3 사이에는 플러스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 같고요.
3보다 오른쪽에는 네가 마이너스인 것 같아. 된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증가와 감소를 얘기를 해드리면 x가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f'x가 음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fx는 얘가 그죠? 프라임이 음수니까 순서대로 적을까? f'x가 음수이기 때문에 fx는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오케이? 그죠? 두 번째, 1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을 때는 그때는 f'의 x가 0보다 크니까 그 구간 안에서 fx는 증가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 x의 값이 3보다 클 때, 그렇죠? f'x의 부를 보니까 0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구간 안에서 fx는 감소해. 이렇게 됐죠? 뭐 이런 게 우리가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는 내용이래. 자, 그러면서 요거를 있잖아요. 우리가 표에 나타내는 걸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저 뒤에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요. 됐죠? 표에 나타내는 걸 증감표라고 해. 됐지?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표. 괜찮죠? 자, 그랬을 때 그 증감표 나타내는 방법 내가 알려드릴게. 여기를 x, 여기를 f 프라임, 여기를 f라고 적어. 이렇게. 표야 표. 그야말로 표입니다. 됩니까? 자, 그랬을 때 f 프라임 x가 는 빵이 되는 이 자리들을 기준으로 얘를 적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보시면 여기가 1 단가 이렇게, 여기가 3 이렇게 됐죠? 이렇게 생긴 표입니다. 땡땡땡은 의미하는 게요, 의미하는 게 그냥 x가 1보다 작은 애들 전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뭐야?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애들 전부 이렇게. 괜찮죠? 그래놓고 이 표를 그냥 채워넣는 걸 증감표를 나타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1, 3이라는 자리가 f'이 0인 자리.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그때의 f'의 부호를 적어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야,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잖아. 그러면은 이게 함수가 이렇게 내려가는 중이라는 거지. 올라가는 중이고요, 내려오는 중입니다. 됩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걸 증감표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뒤에 내용까지 조금 더불어서 나타내주면 여기가 뭐야? 내려오다 올라갔잖아. 무슨 자리? 그렇지, 극소. 오케이? 올라갔다 내려왔잖아. 무슨 자리? 극대라고. 또는 프라임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극소. 그죠? 프라임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고. 극대. 아하. 그러면 이 표를 나타내잖아요. 어느 정도 그냥 함수의 그래프가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흐름이 지금 다 티가 나지 않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너의 그래프가 될 거라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겠지? 된 거야? 이 증감표만 잘 그리면 함수의 그래프까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됐죠? 두 번째 볼래요. 두 번째, fx를 보니까 그 fx가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6의 x의 제곱에 플러스 12의 x 마이너스 1. 역시 증가와 감소를 보래? 그러면은 미분을 하시래. 그쵸? 그래서 미분을 하면요, f'의 x는 3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의 x 플러스 12가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아까 보니까 있잖아, 2차 함수의 부호를 판단하려면 역시 무슨 함수건 간에 부호를 판단하려면 기본적으로 는 0 되는 자리부터 찾아봐야 되거든. 그렇지? 그래서 얘가 는 빵이다 라는 방정식을 한번 쳐다볼게요. 그러면은 3으로 나누니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인 것 같아. x는 2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얘의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얘가 f'x이고 여기가 2야. 맞니? 그지? x는 2에서 접하고 있지 않니?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얘를 쳐다봤더니 얘 f'x의 부호가 어때? 0보다 크거나 같음. 그리고 0인 것도 딱 순간의 찰나 한 번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때? 모든 실수에서 쳐다봤을 때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함수는 실수 전체 구간에서 증가한다 라고 하겠다고 됐죠? 따라서 모든 실수에서 이 함수는 증가합니다. 또는 이렇게도 적어요.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이게 실수 전체잖아. 그지? 여기에서 증가한대. 오케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요. 첫 번째. 함수 fx가 이런 식이 주어져 있네요.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에 a의 x의 제곱 플러스 2x다. 인데 이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고 싶대. 그래서 그러면 그냥 이런 얘기야. fx가 증가하고 싶어? f'x를 구했을 때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될걸?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제 풀 때는 어지간해서는 그냥 등호를 끼워 넣으시면 되는 거고 증가라고 결론을 내렸잖아. 그지? 프라임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f의 프라임의 x를 구해보니까 3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ax 플러스 a인 것 같아. 근데 이런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얘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네요. 그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가 붕 떠 있으면 되잖아. 그렇지? 붕 떠 있으려면 어떻습니까? 이게 교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도 괜찮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분의 d 하고 써주시면 4의 a 제곱에다가 3a가 0보다 작거나 같아. 따라서 그 a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아요. 다음 두 번째 2번 보겠습니다. f의 x가 x의 세제곱에 그래서 6의 x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4라고 주어져 있어. 자, 근데 문제가 얘기하는 건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구간에서 여기서 감소 하래죠. 그렇죠? 감소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f'x입니다. 는 3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의 x 플러스 a잖아. 그렇잖아. 근데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이고요. 감소했으면 쉽다고 하니까 음수인 구간이 있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다시 감소한다는 건 이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그 자리라는 거야.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애가 f'x가 x축 밑에 있는 게 있었으면 한다는 거니까 x축은 이렇게 들어와야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근데 지금 문제가 원하는 건 그게 감소하는 그 자리가 0에서 3 사이였으면 좋겠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0이고 여기 3이면 충분할까? 그쵸? 충분하죠. 그러면 0과 3 사이에서는 f'이 음수니까요. 그렇죠? 오, 그래서 이거 뭐라 그러게? 이런 장면에서 얘기하는 거? 이 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된 거야. 그놈인 거야. 그래서 뭘 따지겠다는 겁니까? 얘의 함수값이 음수, 너의 함수값이 음수면 충분해 된 거야. 즉 f'의
0을 넣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죠. 왜냐면 여기는 0이 빠졌으니까. 그렇지? 마찬가지 F'에다가 3을 집어넣은 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고. 됐죠?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F'의 제로는 뭐야? A잖아. 0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 F'의 3은요 27 마이너스 36입니까? 네.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A가 9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셔야지. 따라서 A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대. 되겠어요? 간단하죠? 역시 수학 상하에서 갖고 있었던 기본기들은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이 2차 함수가 요런 그림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면 충분하다. 뭐 요렇게. 넘어갑시다. 다음 대표 문제 3번이에요. 3번 fx가 함수식이 이렇게 적혀있네. 자, x의 세제곱에 플러스 a에 x의 제곱에 플러스 b에 x 플러스 c. 자, 그랬을 때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 대값을 20을 가지고요. x는 3에서 극소를 가진답니다. 자, 그랬을 때 fx의 극소값이 얼마인지를 구해달라. 야, 보자. 그냥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인데 그냥 그 의미만 잘 알아들으시면 수식은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일단 첫 번째부터 가볼게. 제일 첫 번째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이 20이래잖아. 근데 이 20이라는 것도 극대값도 아까 부분적인 최대 값이요. 그죠? 값이니까 함수 값이세요. 납득이 돼? 그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f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게 20이라고. 되겠냐고. 그죠? 여기가 첫 번째고요. 다음 두 번째요. 아니, 식부터 적어놓을까? f의 마이너스 1의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20. 그래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값은 21. 일단 요 상태. 자, 그랬을 때 두 번째입니다. 얘네들이 여기 두 개 지점에서 극값을 가지고 있잖아. 그치? 그럼 극대극소를 가졌다는 건 이 두 개 자리에서 F'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고, 그렇죠? 부호가 바뀌었다는 건 그 두 개 포인트에서 프라이미가 0이 되었다. 이런 얘기라고. 괜찮죠? 그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개식을 사용을 하려고요. 미분을 해주시면 F'의 x는 3의 x의 제곱에 플러스 2의 a의 x 플러스 b야. 그랬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네가 지금 프라임에 넣어 집어넣고 빵, 넣어 집어넣고 빵이라는 건 얘가 는 빵이라는 이 방정식에 두 개의 근이가 마이너스 1과 3이라고. 그쵸? 오케이.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 씁시다. 두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3분의 2의 a인데 그게 2라 해. 아하, a는 마이너스 3이고요. 다음 두 번째, 두근의 곱은요, 3분의 b가 되는데 그것이 니네 둘의 곱이야. 마이너스 3이야. b는 마이너스 9야. 이렇게 됐습니다. a, b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c가 나오겠죠. c는 21 마이너스 a 플러스 3 마이너스 플러스 b 마이너스 9라고? 다 맞니? 맞죠? 자, 그래서 그것은 15입니까? 이렇게 됩니다. ABC 아니지. ABC는 나왔어. 근데 그 함수의 극소값을 구하래잖아. 그럼 극소는 3에서 극소라며 따라서 F의 3을 계산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F3은 27 그 다음 마이너스 27이야. 그치? 그 다음 또 마이너스 27인 것 같아. 그 다음 플러스 15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2호. 오. 깔끔하죠? 계산 문제입니다.